자, 오늘 아침에 보면 서민주택 공급이 더 많이 줄었다. 사상 첫 인허가 제로. 올해 전체 주택 공급 34% 줄였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75% 급감. 대출금리, 공사비 오르고 전세 사기로 아파트만 수요가 몰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깡통 상가 속출 흔들리는 부동산. 신도시 등의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면서 상가 수익률이 1년 전에 반토막이고 주택시장에 미칠 후폭풍이 지금 우려되고 있다. 자, 이 와중에 LH아파트 무량판에 이어 119조도 철근 최대 50% 빠져 아파트 외벽 철근 70% 누락, LH 알고도 발표 안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요, 오늘 한 언론은 한국의 특수 문제 부동산과 가계부채라는 걸 언급을 하면서 한국의 소득 5분위 상위 20%의 대출 잔액 점유율이 53%에 해당된다. 전체 가계부채에. 이들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부채가 없는 가구 대비 부채 있는 가구의 순자산 증가폭이 더 컸다. 그래서 소득 격차에 따른 대출 접근성이 자산 격차를 심화해 사회 불안정성을 키웠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 비중을 배경으로 IMF급 경제 위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가계 소비 제약으로 인한 경제 성장 저해 같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정책의 일관성이 정부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규제가 언제든지 바뀐다고 생각하며 최적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탐색한다. 그래서 청약제도, 실거주 의무, 임대사업자 제도, 재건축 가능성, 대출 가능성을 연구하고 그래서 미흡한 사회보장 때문에 노후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한번 퇴출되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에 이렇게 집착하고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지금 답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너무 위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상위 20%의 자산이 순자산이요. 한 7억밖에 안 됩니다. 상위 10%가요. 순자산이 10억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위 20%라 해봤자요. 아파트 하나 변두리에 가지고 있고 거기에 빚이 또 2, 3억 끼어 있는 그런 거란 거.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사람이죠. 중산층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워요. 그럼 상위 20% 밑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의 상위 20%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상위 10%라고 해도요. 순자산이 10억이에요. 그럼 순자산 10억이라고 하면요. 아파트 가격 하나가 대부분 평균이 서울에 지금 12억쯤 되잖아요. 그럼 평균 미만의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너무 안정적인 계층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가계부채가 위에 상위 5분위, 상위 20%가 53%라 해도 20%가 대다수가 위태위태하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B2 영끌족들에게 이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부동산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무슨 생각으로 빚내서 집 사라고 이들에게 지금 누가 선동했는가?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집을 사는 막차를 타게 됐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면 한국 신용평가가 지금 부동산 PF 위험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며 유동성 대응력이 약화된 건설사를 중심으로 신용등급 하향 기조가 지속될 거다. 그래서 최근에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반등했다 해도 지방의 미분양이 해소되지 못하고 부동산 PF 규모 증가세가 지속되며 건설사 재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자, 그래서 한신평 신용 등급을 보유한 건설사의 PF 보증이 27조 7억 7천억으로 1조 7천억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그래서 지금 위태위태하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한신평이 발표했어요. 자, 오늘 보면 이 새마을금고의 류혁 전 대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죠.
신용공제부문 대표인데 새마을금고 PF 대출 기존 2배 넘는 5,100억을 갖다가 출자 지시했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행업자 PF 대출 청탁을 받자 1,700억만 대출해야 된다고 실무진이 보고했지만 묵살하고 결국 5,100억의 PF 대출을 실행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지금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최고 대출 금액 2,400억에 2배가 넘는 5,100억을 자신의 전 직장에 PF 대출해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문제가 생겼지요. 오늘 보면 정건사 부동산 PF 건설 위기로 악순환골이 형성된다. 레고랜드발 사태 1년인데 연체율 고정이야 여신 비율이 높아지고 위험 익스포저 증가 속에서 건설 경기 침체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정권업계의 부동산 PF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자금 경색으로 인한 건설사 위기론이 대두되며 악순환 고리가 지금 터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6월 말 기준 정권사 PF 연체율이 17.3%로 작년보다 6.9%가 올랐는데 지금은 현재 그것보다도 훨씬 더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사들의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이 28조 4천억으로 작년보다 1조 4천억이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 1년이 됐지만은 부동산 PF 우려는 더 커져서 연체율 오름세가 둔화됐지만 이것은 착시 효과다는 거예요. 금융권을 하여금 PF 대주단을 부활시켜 사업장에 대한 채권 재조정 등을 하면서 이 PF 연체 부분을 지금 덮어놓고 가니까 PF 연체율 증가율이 좀 낮춰진 것처럼 한 것인데 부동산 경기 회복을 전제로 부실을 밀어난 것이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거나 더 나빠지면 폭탄으로 엄청나게 크게 터질 것이다. 자, 업건으로 보면 이 금융권 PF 부실 우려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정권사가 다른 업건에 비해서 부실 우려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정권사의 부동산 PF가 수습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정권사 부동산 PF 부실 채권 비율이 22%, 연체율은 17%에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형 건설사 위기설에 PF 시한폭탄 터지나 해서 지금 정부가 이번 주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대기업 한 건설사의 PF 지급 보정액이 6월 말 기준으로 4조 3천억인데 잇따라 만기가 도래하면서 수습 불능이 되어가고 있고 주요 건설사 10곳의 PF 보정 규모가 6월 말 28조로 작년 8월보다 1조가 더 넘게 증가했고 자, 만기가 들어오는 회사채 차안을 위해서 건설사들이 10% 고금리에도 지금 자금 확보를 해서 몇 달 더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금융기관들은 PF를 일제히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에 긴급 대책에 나선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캐피탈 저축은행에는 PF 부실관리 펀드를 정부 주도로 조성해서 또 외형상으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PF 우려가 살짝 덮어놓고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저축은행 캐피탈의 PF 펀드는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는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금융사들의 지금 대손 비용을 감소시키고 연체율을 낮추고 그래서 배드뱅크 형태로 하겠다는 겁니다. 전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올해 그렇게 집 사지 말랐는데 집 샀던 사람들은 자, 이제 한번 보세요. 건설사의 PF를 금융기관과 이런데 압력을 넣어서 막고 있는 것도 한계가 와서 터지기 직전이에요. 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부동산발 위기가 지금 심화되는 속에서 집 사라고 정부 주도로 대출을 해줬을까요? 자, 그런다고 집을 산 이 B2 영끌족들은
무슨 생각일까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속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에요. 뭐 정부가 살아했다, 장려했다, 빌려준다고 했다, 대출 특혜를 줬다, 이건 다 개소리입니다.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집 산 사람들을 이제 피눈물 흘리는 시간이 따고 오고 있습니다. 정신들 좀 차리고 사세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